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길병원 혈액내과 변성규 교수입니다. 다발골수종은 우리 몸에서 항체라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형질세포라는 혈액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어 증식하는 혈액암의 일종입니다. 암세포의 특징인 조절되지 않는 세포 증식과 더불어 본기능 중 하나였던 항체 단백질 생산을 지속하게 되어 비정상 단일클론 단백질인 M단백이 여러 장기를 망가뜨리고 결국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입니다. 이 다발골수종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칼슘 혈증으로 인한 졸음 등 의식저하, 오심, 구토 등 위장관 증상, 그리고 빈혈과 신기능 저하로 인한 피로, 숨찬 증상, 부종, 골병변으로 인한 허리 관절 통증, 압박골절, 하지마비 등의 신경학적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원에는 보통 호전되지 않는 빈혈이나 뼈 통증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과 소변검사에서 M단백이 검출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 M단백 소견이 확인될 경우 골수검사를 통해 골수 내에 형질세포가 얼마만큼 증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또 전신 CT, MRI, PET 검사 등을 통해서 골수의 형질세포종이나 골침범 병변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애석하게도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질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암화학요법과 더불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방사선 치료 등의 복합치료로서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고 생존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주된 치료 목적입니다. 더불어 골다공증 주사 등 골절 예방 등의 치료도 함께 병행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병의 경과를 예로 들면 70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관해유도요법 항암치료를 4차례에서 6차례 시행한 이후 항암에 대한 반응이 있으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하고 이후 유지항암요법을 평균 2에서 3년 정도 시행하게 됩니다. 이후 병이 재발하게 되면 2차, 3차 등 차수에 따라 그 다음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70세 이상 환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 어려워 이를 제외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다발골수종 환자는 병의 특징상 항체를 통한 면역 방어작용에 문제가 있고 항암화학요법 자체가 면역기전을 억제하는 경우가 많아서 감염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코비드-19 등 바이러스 감염에 걸릴 경우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하는 비율이 일반 환자에 비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발골수종 환자는 대부분 50대 이상이어서 당뇨, 고혈압, 만성 콩팥병증 등이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발골수종 항암치료제 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테로이드가 이런 기존 질환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항암제의 용량 조절뿐 아니라 적극적인 식습관 개선 및 약물 조절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뇨 환자는 고혈당, 말초신경병증, 콩팥병증, 심혈관 질환 등으로 인해 다발골수종 치료에 필수적인 스테로이드 및 기타 항암제 사용에 있어 일반 환자보다 제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를 받으신다면 충분히 좋은 치료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다발골수종 치료의 신약들이 계속해서 개발되어 상용화되고 있어 2000년대 초반에 비하면 치료 성적이 놀랍도록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다음 세대 치료제로 여겨지는 이중항체 치료제의 경우 국내에서 이미 임상시험을 시행 중이며 기적의 치료제라고 불리는 CAR-T 치료도
가까운 시일 내에 국내에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